추석은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죠. 온 가족이 모여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꼭 따라오는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이 명절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석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보고 왜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올해 추석은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 얘기? 사적인 질문과 압박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결혼은 언제 하니? 20대, 30대라면 거의 매번 듣게 되는 질문이죠. 결혼을 이미 했더라도. 둘째는 안 가져. 취업 준비 중이라면. 취업은 언제 할 거야? 결혼은 언제 하니? 이제 나이도 꽤 됐잖아. 명절만 오면 나는 피하고 싶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침입적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건드려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죠. 이런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선택은 그 사람만의 몫인데 이걸 가족이 쉽게 꺼내 묻는 순간 대화는 압박으로 변하죠. 특히 민감한 시기일수록 이런 말은 오랫동안 상처로 남습니다. 명절은 가족을 만나는 즐거운 자리인데 이런 질문 하나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한 2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추석마다 같은 질문을 받다 보니 아예 명절에 집에 가기 싫어졌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해졌죠. 명절은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부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또 빠지지 않는 대화, 누구 집에는 벌써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대. 너는 왜 아직 그렇게 있니? 사촌은 벌써 집 샀다던데. 너는 아직이야? 네, 아직이요. 한국 사회의 비교 문화는 교육열과 성취지향적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비교가 개인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 말들은 한마디로 비교 폭탄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들을 때 더 아프게 다가오죠. 사실 비교는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가?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비교는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고 함께하는 자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명절은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내가 다 해라 불평등한 집안일 분담. 명절 아침 주방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집에서는 며느리와 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거지, 전 부치기, 상 차리기. 남자들은 TV를 보거나 앉아만 있는 경우가 많죠. 며느리야, 정 부치기는 내가 맡아라. 아버지, 드라마 시작해요. 어서 오세요. 명절은 왜 항상 나만 바쁠까?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명절 집안일의 80% 이상을 여성이 담당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MZ세대는 이런 관습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불평등한 노동의 반복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명절 문화 속에서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왜 나만 해야 해?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런 불만들이 쌓이면 결국 명절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명절 음식과 집안일은 가족 모두의 몫입니다. 부엌에 들어가 작은 일 하나라도 함께 한다면 서로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명절은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명절 술상에서 흔히 들리는 말, 한 잔 받아라. 남자가 술을 거절하면 쓰나? 또는 식사 자리에서는 이거 한 입만 더 먹어라. 라는 강요가 있습니다.
남자가 술을 거절하면 쓰나? 자, 원샷. 저는 술이 약해서요. 오늘만큼은 괜찮아, 괜찮아. 이게 왜 괜찮은 건데, 난 마시기 싫다는데. 억지로 술을 마시다 보면, 억지로 음식을 먹다 보면 속이 불편해집니다. 명절은 억지로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웃으며 즐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5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알아 세대 차이와 꼰대 화법. 내가 왕년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뭘 알아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런 말들 명절 자리에서 자주 나오지 않나요? 내가 왕년에만 해도 너희 나이쯤엔 벌써 집 샀다. 또 왕년 이야기, 또 시작이네.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몰라. 아유, 저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와 MZ세대 사이에는 약 3, 40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르치기보다는 들어주는 것, 무시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태도만 보여줘도 세대 간의 거리는 크게 좁혀집니다.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의 경험을 존중하고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의 현실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명절은 서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은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얘기 좀 하자. 금전 문제의 덫. 명절 자리에선 반드시 피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 유산, 재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용돈은 얼마 줄 거야? 이 땅은 누구 앞으로 할 거니? 내 동생보다 내가 더 받는 거 아니야? 이번 설에 용돈 좀 더 줄 수 있지? 그런데 유산은 어떻게 나누실 건데요? 제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돈 문제는 가족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가족 간 소송의 70% 이상이 재산 분할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돈 이야기는 가족이 모인 자리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나 별도의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명절은 돈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명절 밥상에서 가장 위험한 주제 중 하나가 정치입니다. 누군가는 진보를 지지하고 누군가는 보수를 지지합니다. 세대마다 성향이 달라서 불꽃 튀는 대화가 이어지죠. 이번 정부가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아니요, 저는 전혀 동의 못하겠는데요. 얘들아 밥이 식는다. 어여 밥 먹자.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명절 가족 갈등의 3위가 정치 이념 차이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괜히 얘기했다라는 후회만 남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 인정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명절 자리에서는 정치 얘기를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치는 뉴스에서, 명절은 웃음 속에서. 이게 가장 건강한 분리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속 가족 단절. 요즘 명절 풍경을 보면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거실 한가운데 앉은 가족들. 아버지는 뉴스, 어머니는 쇼핑, 아이들은 게임. 모두 고개 숙여 스마트폰만 보고 있음. 아이고 다 모여 있어도 외롭네. 처음에는 잠깐 보는 거지만 결국 대화는 끊기고 소통은 사라집니다. 무례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함께 모인 의미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는 겁니다. 대신 옛날 사진을 꺼내 함께 보거나 전통 놀이를 하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화와 추억은 스마트폰 속에서 얻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오래 갑니다. 명절은 화면 속이 아니라 눈 맞춤 속에서 더 빛납니다. 오늘은 추석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8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가족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강요하고 비교하고 무시하는 대신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한다면 추석은 더 따뜻한 시간이 될 겁니다. 명절은 결국 가족이 함께 웃는 날이어야 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작은 배려 하나가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